산후 보약 한약 이런 거 네네. 먹어주냐고. 네. 그래서 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드시는 거예요. 모든 모유수유를 보약이나 시작하고 나서. 한약은 네, 우리가 이제 네. 초유가 나오는 아, 시기부터 네네네. 하면은 신생아기를 벗어나는 게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는 이게 아기가 아직은 모유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예요. 특히 그럴 때 약물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기가 반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기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음식도 아기의 기호가 포함이 돼 있는데 엄마가 평소에 먹던 영양제나 그런 거와 다른 걸 먹게 되면 아기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까지 늦으면, 빠르면 한 달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드시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드시다가 아기가 아무런 네. 부담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는 것이 그런 좋을 것 판단을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요, 네. 먹고 똥을 싸는데 네. 보통 하루에 2번에서 5번의 똥을 싸요. 네. 그래서 똥을 싸는 걸 보면서 드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 엄마가 나 출산하고 나서 철분이 부족해. 그러면 철분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네. 애기 똥이 꺼멓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변비가 되는 애기도 네네. 있어요. 왜냐면 엄마의 모유 성분은 애기한테 그대로 가기 아.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에 따라서는 그럴 때 똥 누는 게 힘드니까 모유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럴 때 애기 똥 누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좀 조절하시면 훨씬 더 애기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네.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니까 아가한테. 맞아요. 네. 뭐 매운 거 먹으면 또 아기가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애기가 엄마 먹는 거에 거의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어도 막 닭발 막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고춧가루가 좀 들어간 나물류 이런 거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똥 싸는 걸 자꾸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기가 그런 걸 먹고 애기가 똥 쌀 때 좀 힘들어하고 똥 누고 나니까 엉덩이가 빨개. 그러면 내가 좀 예민한 애기니까 이거 먹는 거 좀 자제해야겠어 이렇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애기 평소 똥 싸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냥 먹어도 돼요. 네. 그럼 뭐 저기 매운 라면 이 정도만 안 먹으면 되는 거겠네요. 사실 우리나라의 네. 뭐 신라면 정도는 한국 네. 사람한테 매운 것도 아니죠. 그쵸. 그리고 네. 엄마가 임신했을 때나 출산했을 때 신라면 정도를 먹어줘야 애가 나중에 이유식할 때 김치를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서 어린이집 애기 중에 김치 못 먹는 애기가 많아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나 출산하고 수유할 때 그런 걸 안 먹으면 애기들이 그런 거를 잘 먹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분유 수유하는 애기들은 진짜 매운 거 못 먹겠어요. 그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모유 수유율이 많이 지금 낮은 상태라서 거의 대부분 한 달이나 뭐 2달 정도 수유하시면 다 분유 수유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한테 사실은 비만도 많고 여러 가지 분유 수유로 인해서 생기는 아까 말한 그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도 이게 많이 생겨요. 아마 그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 중에 소아과 가보시면 소아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게 다 그 우유 알레르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사실은 성분은 다 좋은데 우리 몸하고 안 맞는 인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직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베타글로불린이라고 이름을 정하는데 그 베타글로불린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면역 반응에서 안 좋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각종 질환들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은 모유 수유가 꼭 답은 아니지만 분유를 오히려 적게 먹이는 게 아기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게 권하시는 그런 식품과 관련된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뭐 최대한 모유 수유를 길게 하는 게 아가들한테는 이롭긴 하겠네요. 가끔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들은 막 화를 내요. 니들이 해봤냐?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니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러냐?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엄마로서 제가 수유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먹여도 모유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식을 하든 아기가 밥을 먹든 꼭 모유를 빨리 끊으려고만 하지 않고 가끔 한 번씩 준다고 생각하고 모유를 제공해도요. 아기한테는 정말 우리 이제 정말 좋은 보험을 들어준 거와도 같아요. 혼합 네. 수유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음. 길게 끌고 가야 더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죠. 왜냐면은 이게 이것만한 대체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아기들이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특히 지금 같은 바이러스 시대에는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신약도 없어요. 그 신약을 만들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돈이 들 건데 엄마는 그 신약을 대신할 수 있는 모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아기가 크게 아프거든요. 한 번씩. 그때까지만 좀 유지를 해주시면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 1년이요? 부담이죠. 1년? 네. 야, 1년 좀 길긴 긴데. 부담스러우시죠? 네. 아, 딸기 요거트님께서 모유 수유 중에 유선 막힘이나 유두 백반 예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네. 딱히 그 부분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뭐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라는 인자가 새롭게 투입이 되니까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잘 빨아주면은 그런 유두에 뭐 문제가 있어도 금방 다 뚫려요. 근데 아기가 안 빨아주면은 이거는 훨씬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리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출산하시고 그리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지금은 즐겁게 막 하시면 생각이 되고요. 났는데 그 모유 수유할 아기 때 낳고 모유 수유할 때 보면 네네. 그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조제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러면 아가한테 영향이 당연히 있죠. 예. 안 좋은 영향이 가나요?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의사 선생님 결정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먹는 여러 가지 식품이나 약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산하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꼭 확인을 받고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그 약의 성분이나 식품의 성분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광고하시는 분한테 정보를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살짝 속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확실하게 성분이 표시가 안 돼 있거나 확실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따 드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희가 함부로 대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야, 지금 질문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와서 저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강사님께서 저기 뭐 물 한 잔 드실 시간이 없네요. 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네. 유두백반이 3번이 나오셨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몸의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안 먹고 뭘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예술이라 가슴 부분은 사실 크기도 다 다르고 이게 어떻게 모유가 분비되고 생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차가 너무 심한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서 그분을 상담해 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못 드렸다가는 오히려 잘못된 처방이 나갈 수도 있어서 그건 1대1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아까 어렵네요. 그 유두백반 3번 오셨다는 분은 지금 출산을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 출산하셔서 요거 하나. 네. 아까 누구셨죠? 딸기 요거트님? 그리고 딸기 요거트님 요거 그냥 참고로 그 이게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고로 수유하기 전이나 수유 중에 유두를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고 살살살살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굴려주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옮겨가면서 굴려주시면 이게 모유의 어떤 굳어짐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유두백반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유가 흘러서 남아있다가 거기에 굳어지면서 자꾸 그게
이렇게 어떤 그 덩어리로 남게 되는데 요거를 수시로 한 번씩만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다 대고 이렇게 굴려주시면 그게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생길 염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직접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두백반이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나중에 네. 모유수유 하시다가 당하면 그때 네. 배우세요. 이게 너무 네. 많은 걸 그래요? 배워놓으면 네. 나의 문제도 아닌데 네, 괜히 네. 고민하실 그렇구나. 필요 없어요. 네. 네.